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포스코 퓨처엠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고가로 해가지고 9.44% 올라가죠. 종가는 8.31%. 근데 오늘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 네, 리튬 가격이 올라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 전반적으로 이제 다 크게 상승해줬죠. 그동안 이제 2차 전지가 뭐 시장에 그렇게까지 호재성 기사가 없었죠. 저거 하나 있었죠. 뭐 OBBBA 그거 하나 있었는데 그거 하나로 해가지고 최근에 한번 올라왔었고 그러다가 다시 한번 리튬 가격 상승. 근데 지금 보니까 대부분 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세 가지가 호재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 이제 법안 관련된 거. 약간 이제 중국 원자재에 대한 이제 수출 통제 미국에 네, 그거에 대한 이제 반대적인 이제 수혜 섹터로 이제 주목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또 한 가지가 이제 리튬 가격 올라가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ESS, ESS 저장 장치 요쪽. 근데 이 세 가지가 이제 주로 2차 전지가 올라가는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는 하겠습니다. 매번 이제 요거 세 가지가 터지게 되면 올라가요. 거기다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리튬 가격이 좀 올라갔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리튬 가격을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이게 중국에 있는 탄산리튬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올라갔다가 이게 이렇게 반등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쵸 올라갔다가 이렇게 반등해 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미국에 그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알버마일이라고 아시죠? 알버마일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여기 있다. 네, 알버말도 반등해서 올라갔어요. 보시게 되면은 리튬 관련된 이제 종목이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그래서 뿅 하고 뿅 올라갔어. 근데 이게 올라간 게 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네, 고가로 몇 프로 올라갔지? 네, 15% 정도 올라갔어요. 여하튼 간에 15% 정도 이제 근데 이게 뭐 정가 돌파하면서 올라간 거 돌파하긴 했구나. 근데 제가 그 이 알버말 리튬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에서 이제 이게 왜 올라갔는지 한번 살펴봤거든요. 살펴봤는데 별 얘기는 없고요. 뭐 이제 리 알버말이 뭐 너무 좋다 그래서 올라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이게 똑같더라고요. 중국의 탄산리튬 그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리튬 가격 올라가면 여하튼간에 지금 뭐 2차 전지 쪽은 이제 반등해서 좀 올라가는 게 있고요. 우선 이제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아까 이야기했던 OBBBA 법안하고 그러니까 중국 제품에 대한 이제 수출 통제라든지 제한 조치하는 부분 미국에서 그리고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이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슈로 한다면은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반등을 주긴 합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지금 뭐 대부분의 그 2차 전지 종목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많이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좀 반등하면서 약간 그 세력들이 있잖아요. 뭐 외국인이라든지 뭐 기관계. 거기서 이제 밑에서 좀 싼 가격에 매수해가지고 반등에 대한 수익 네, 그런 부분을 좀 노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함께 수급을 체크해 볼까요? 우선 수급 체크하기 전에 이거 변동수부터 체크합시다. 수급이 중요한 것 같진 않고 수급은 2차적인 것 같고 근데 많이 빠졌죠.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도 좀 동반되면서 들어온 건 있습니다. 이게 변동폭 예전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 엄청 날라갔었죠. 야, 이 종목 한 변동폭이 한 500% 정도? 5, 600% 정도 이네요. 지금 이제 반등해서 올라오는 거고. 근데 이거 보니까는 그 반등하는 추세가 그렇게 온전해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뭐 이 지금 자리에서 한 60% 정도 반등해주고 있네. 추세선 한번 그어볼까요? 그래도 돌리긴 했구나. 여기서 한번 돌리고. 살짝 돌리는 건 있네, 그치? 예.
그래서 뭐 지금 보시게 되면 뭐 하락 추세로 빠지다가 네, 살짝 돌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아마 그 많이 하락한 다음에 어 매집봉 하나 만들려고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가를 누가 올리고 있느냐? 근데 여기 조금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수급 자체에서도 그 외국인과 기관계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죠. 예,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개인들은 매도 때리고 있고요. 예, 우선은 이제 딱 봐도 수급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서 한번 들어오긴 했네. 이 자리가 네 7월 18일 날 거래량 한번 터졌네요. 터지고 나서 N장 파동을 준 다음에 여기서 지지 라인 줬죠. 지지 라인 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이제 이 자리에서도 또 한 차례 반등. 약 20% 정도 반등 주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수급으로 체크를 해볼까요? 수급은 이제 진정성 있게 들어오는지. 야, 근데 수급 어느 정도 들어왔다? 이 흐름을 보게 되면, 그렇죠. 외국인 들어왔네. 근데 여기서 샀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수급이 들어오는데 이건 약간 계략적인, 기관계가 들어온 거야. 개인들은 최근에 이제 여기서 살짝 던지긴 하네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수급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게 지금 외국인들의 물량이 온전하게 표시된 것 같진 않은데 얘네이 여기 지금 들어오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보았을 때 외국인 물량과 그쵸? 제가 최근에 이 외국인들의 물량 들어온 타이밍을 볼게요. 야, 근데 이게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물량이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그냥 여기부터 봅시다. 최근에 물량 들어온 게 8월 5일부터 봅시다. 8월 5일부터 얼마 들어왔는가? 네, 431억 정도 들어왔고 외국인들은 기관계가 673억 들어왔습니다. 순매수로 해가지고 그 물량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네, 개인들은 네, 1조 1173억 원 정도 아니에도 이렇게 말했고요. 1조 1조가 아니지. 이게 1117억 원이구나. 네. 1117억 원 정도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량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계가 잡는 거고, 그다음에 기관계 물량이 더 많이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이 날짜가 보게 되면은 제가 8월 5일부터 봤죠. 네, 맞네요. 여기 이 자리부터 네 들어왔네. 들어오면서 이제 이렇게 개인들이 매도 때리고 있고, 네, 외국인과 기관기가 매수 들어오고 있다. 그 다음에 명분으로는 뭐 아까 이야기한 거 세 가지 요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네, 포스코 퓨처엠 최근 관련된 소식. 네, 미국에 처음으로 국산 전구체 기반 양극재를 수출했다는 소식. 양극재는 전기차 배터리의 심장 같은 부품입니다. 양극재를 만들려면 전구체라는 반제품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한국은 90% 이상을 중국에서 들여왔습니다. 이걸 보기 전에 이걸 이미지를 좀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이 원재료가 있죠. 예, 원재료가 있으면 이제 전구체, 이제 원재료에다가 리튬을 플러스 시켜주면 이제 전구체,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배터리 조립되고 완성품이 완료가 되는 거죠. 요건 이제 삼원계의 관점이고 요거는 이제 LFP 관점. 그래서 양극재는 전기차 배터리의 심장 같은 부품입니다. 양극재를 만들려면은 전구체라는 반제품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한국은 90% 이상을 중국에서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전남 광양에 새 전구체 공장을 지어 직접 생산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중국산이 아닌 국산 전구체로 만든 양극재를 미국으로 처음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요 부분이 좀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요거를 좀 살짝 볼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있어요. 잠시만요. 어디 갔냐? 이거죠. 네, 이 OBBA 법안 발효로 해가지고 미국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좀 통제를 하고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수혜인데 그런데 이제 포스코 퓨처엠에서 전남 강양에 새 전구체 공장을 지어가지고 직접 생산을 시작했고 중국산이 아닌 국산 전구체로 만든 양극재를 미국으로 처음 보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국산 제품, 저기 중국산 제품을 보냈으면은 OBBA로 해가지고 뭐 수출에 대한 이제 피해를 볼 수가 있는데 국산 제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양극재를 보냈으니까 그러면 이제 오히려 뭐 수혜를 볼 수가 있긴 하겠죠. OBBA 법안에 따른다고 한다면. 네,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양극재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이 합작한 얼티엄 셀즈에서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데 쓰입니다. 여기서 만드는 대로 양극재를 수출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드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양극재를 만들어 가지고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요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배터리를 조립하는데 이 전구체를 만들어 가지고 수출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포스코 퓨처에서 만든 전구체를 여기로 배터리 조립하는 데로 반제품을 보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중국 제품이었는데 포스코 퓨처엠에서 자체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기 중국산 전구체를 만든 양극재를 미국에 처음 보냈습니다. 미국은 최근 중국산 소재를 줄여야 세금 혜택을 주는 법을 이게 OBBA예요. 그러니까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이제 통제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이제 중국산 소재를 줄여야 세금 혜택을 주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여기에 잘 대응한 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은 이제 중국에서 수출했었는데 전남 강양에서 새 전구체 공장을 직접 지어가지고 국산 전구체를 만들어가지고 양극재를 미국에 수출한 거잖아. 그렇죠? 리튬 가격 상승. 아까 그 리튬 가격 상승한 거 보여드렸죠. 네, 리튬은 배터리의 핵심 원료입니다. 그렇죠? 이제 양극재를 만들려고 한다면 리튬이 필요한 거니까. 최근 세계 최대 배터리사인 CATL이 중국 장시성에 있는 리튬 광산 생산을 3개월 중단하면서 리튬 가격이 이거는 이제 최근에 나왔던 소식이에요. 그래서 뭐 9% 뛰었다고 하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는 4% 정도 뛰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아까 보신 것처럼 추세가 상승 추세인데 그냥 반등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때 한번 탕 튀어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 오늘은 요 정도 올라간 거예요. 근데 요것만 올라가도 뭔가 이렇게 이 추세상 상승 추세를 유지한다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알버말이 엄청나게 15% 정도 튀면서 올라갔죠.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 소식 리튬 관련 회사 주식이 모두 급등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 크게 올라갔어요. 많이 빠진 종목이면 일수록 뭐 30% 상한가 간 종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6% 이상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ESS 시장 진출 확대. 이게 또 ESS 시장도 뜨고 있죠. 약간 이게 어떤 거냐면은 전기차가 수요가 지금 부진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솔직히 여기를 그렇게 양성화시키진 않고 여기가 좀 위축되고 있잖아. 요거 전기차는 이제 아무래도 판매해도 지금은 다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어떤 현상이냐면 미국 쪽으로는 제품이 수출이 잘 안 돼요. 왜냐면 미국은 이제 관세 부과가 있다 보니까는 이익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으니까 이제 그 회사들이 시장을 다변화하면서 지금 보니까는 미국의 수출 물량이 진짜 많이 줄어들고 오늘 기사 보니까 한 14%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어디에 가냐면은 미국 저기 유럽하고
아시아 시장, 특히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ESC 저기 전기차에 대한 육성 정책, 친환경 정책이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유럽으로 대부분 좀 수출합니다. 그래서 너무 미국만 좀 바라볼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의 수출 물량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대신 이제 동남아시아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 수장인가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어차피 저기 기업이란 것은 미국 시장이 핵심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게 핵심인 거지. 미국이란 것은 미국에서 판매한다는 것은 그동안 관세가 없었기 때문에 관세가 좀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부담을 주지 않았는데 만약에 기업 입장에서 미국에 판매하는 것이 수익을 못 내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굳이 미국에다 판매해야 될 뭐 그런 건 없죠. 약간 나중에 이제 전략상으로 미국과 어느 정도 인연을 이어가려고 판매하는 것 뿐인 거지. 어차피 기업이란 것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인 것이 목적이지 미국에 판매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을 못 그쪽으로 미국에 판매 가지고 이익이 크게 못 남긴다고 한다면 굳이 미국에다 판매할 필요가 있나요? 유럽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쪽에다 판매하면 되는 거죠. 그쪽으로 시장을 늘려 나가면 되는 거죠. 어차피 기업이란 것은 돈 넣고 돈 먹깁니다. 돈 버는 게 목적이지. 네,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 진출. 근데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도 뜨긴 뜨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테슬라 보시게 되면 테슬라의 그 매출의 사업 부분이 한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ESS예요. ESS는 성장률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두 번째가 그 로보택시 쪽이고 첫 번째가 이제 전기차 쪽인데 전기차하고 로보택시는 약간 미래 모멘텀 관점인 거고 전기차는 이제 수요가 좀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 상대적으로 경쟁도 좀 커지고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좀 약간 약하고 결국은 남는 것은 테슬라에서 ESS 요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그 재무제표 보시게 되면 여기 ESS 사업 부분이 매출이 좀 많이 그러니까 매출 비중이 많은 건 아닌데 매출의 성장 속도가 좀 상대적으로 크게 올라가죠. 그래서 한국도 좀 이런 부분으로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ESS 시장은 주로 그 LFP 배터리 있잖아요. 이 LFP 배터리로 활용이 되거든요. 삼원계 쪽이 아니라. 네, 포스코 퓨처엠이 중국 전구체. 그래서 한국도 이제 삼원계에서 LFP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전구체라든지 양극재 만드는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은 LFP 쪽으로 대부분 좀 넘어가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수익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긴 하겠죠. 네, 포스코 퓨처엠이 중국 업체인 CNGR과 한국 자회사 피노와 손잡고 LFP 양극재 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LFP 배터리는 3원기보다 출력은 낮지만 값이 싸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죠. 항상 이제 이게 시장에서 원리죠. 기본 원리가 이제 가격 경쟁이죠. 예, 출력은 3원기보다 낮지만은 값이 싸고 오래 갑니다. 특히 ESS 전기 저장 장치라고 하죠. 근데 이게 전기 저장 장치가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떴어요. 그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산업 때문에겠죠. 전기를 많이 소모되는 거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ESS 분야에서 LFP가 전 세계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그 배터리 하는 업체들도 좀 보실 때 LFP로 좀 넘어가는 기업들이잖아요. 사업 분야를 삼원계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회사들. 그쪽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쪽은 이제 아무래도 ESS 시장이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커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성장률이 있으니까. 포스코 퓨처엠은 원래 고성능 전기차용 하이리키알 배터리를 주로 만들었지만 이제는 LFP, LMR 등 보급형 ESS용 제품군도 늘리고 있습니다. 네, 중국 의존도를 끊고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양극재를 만들었다는 거죠. 양극재 전구체를 수입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체 그 전남 거기다가 이제 전구체 공장을 설립을 해가지고 판매를 했다는 거지.
그럼으로써 해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수익에 대한 마진율을 높였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두 번째는 이제 리튬 값이 급등했다. 이걸로 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ESS 시장. 요 세 가지입니다. 이게 뭐, 뭐, 요걸 한번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뭐, 포스코 퓨처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지금 이제 이게 대부분 그 2차 전지 사업 쪽으로 하는 기업들의 어떤 경영 전략의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보고 이제 재무제표도 좀 살짝 같이 볼까요? 마지막으로. 포스코 퓨처. 따라라. 뭐 이제 어떤 뭐 계약했다 그런 거는 있는데 그런 거 뭐 어차피 재무제표에 다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하나의 어떤 이슈인 거고. 근데 이거 그 최근에 나온 거 있잖아요. 7월 18일 날 잠정 실적 나왔는데 이 잠정 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안 좋아요. 많이 줄어들었어.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매출 자체가 우선 그러니까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시장 포지션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거지.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안 좋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9,154억 원에서 6,600억 원으로 줄어들었지. 6,609억 원으로 줄어들었어. 그래서 마이너스 27.8% 줄어들었고 전기 대비로 해서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21.8%.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뭔가 사업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좀 수정을 해볼 필요가 큽니다. 근데 영업이익도 뭐 95.5% 줄어들었고 그래도 손실이 아닌 게 다행이다. 그래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71% 줄어들었고 단기순이익 아예 적절했네. 단기순이익은 이제 손실됐어요. 355억 원 손실. 근데 전년 동기에도 손실이 있긴 했네. 근데 전분기는 그나마 489억 원이었는데 여하튼 간에 요번에 그 실적 발표한 것은 이 실적 발표가 7월 18일거든요. 7월 18일 날 실적 발표한 것은 뭐 실적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를 뭐 실적 관점으로 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그 모멘텀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야기할 게 뭐가 있을까? 이거 재무상태표 볼까요? 근데 재무상태표를 한번 볼게요. 자산 규모가 얼마냐? 자산 총계가 그래도 이게 단위가 원이죠. 8조 1259억 원. 8조 정도 되네. 부채가 4조 7천억 원. 자본이 3조 3천억 원. 이 잉여금은 그래도 증가하긴 하네. 자본잉여금은 변동 없죠. 이 잉여금이 그래도 증가해가지고 그래도 버는 게 있긴 있네요. 그쵸? 근데 확실하게 매출이 줄어들긴 했어요. 이건 이제 5월 13일자 분기 보고서인데 1조 1천억 원에서 8,453억 원으로 줄어들었어. 다른 건 아니고 근데 이것도 잠깐만 이게 그렇다. 잠깐만 순이익을 보게 되면은 순이익 자체가 그래도 플러스긴 하네. 근데 영업활동 현금은 아직까지 마이너스네. 이제 약간 이제 재무 상태는 뭐 재무 상태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긴 한데 이게 지금 최근에 수익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좀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것은 뭐 수익이 나서 올라간다기보다는 수익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인 거죠. 그리고 이 회사의 그 예전에 그나마 1분기 때 수익이 난 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안 좋아지긴 했지만. 근데 수익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더라고요. 보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2.03%, 3.33% 정도밖에 안 돼. 순이익률이 5%? 그래도 순이익률이 5% 정도가 있긴 있는데 어, 그러니까 이 회사는 저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모멘텀이라든지 어떤
외부적 환경 조건, 약간 이제 뭐 관세라든지 이거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수혜 이런 관점으로 좀 살펴봐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볼까요? 이 정도면 됐죠. 포스코 퓨처에. 네,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